충남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산 온천탕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섰고 서산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방송이 우리 지역 선거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갑니다. 첫 순서로 홍성군수 출마 예정자와 주요 현안을 살펴봅니다. 주말 사이 태안에서 해양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항항에서 낚시를 하던 40대가 방파제 아래로 추락했고 하간포 인근 갯바위에서도 20대 낚시객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장이 당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양식장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연간 새우 125톤 등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5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2일 24명, 23일 3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산에서 온천탕과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천안의 확진자는 17명입니다. 이 밖에 서산과 당진, 예산, 홍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436명으로 늘었습니다. 23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9.4%, 2차 대상자는 30.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1,206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전국에 산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충남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비상입니다. 네, 보도국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아산 온천탕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온천탕과 관련해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천안에서 아산 온천탕 집단 감염 관련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아산 지역에서 온천탕을 매개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9일 동안 80명이 확진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모든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6월 6일까지 목욕장 시설을 점검합니다. 또 하반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던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서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24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4일 오전 서산에서 확진자 8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날 당진에서도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3주 더 유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1.5단계인 현재 거리 두기 단계는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동안 더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효합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지속돼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태안에서 낚시객이 방파제에서 추락하고 밀물에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3일 오전 7시 25분 모항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던 40대가 미끄러져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낚시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쯤에는 하간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20대 A씨가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홀로 갯바위 낚시를 하러 간 A씨는 물때를 알지 못해 밀물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방포항에서는 오후 12시 25분쯤 60대 B씨가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 세워둔 차가 밀물에 잠기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해경과 주민들은 굴착기를 동원해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당진 화력 온배 수열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양식장이 문을 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진 화력 내에 위치한 양식장은 16,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수조 90개와 창고동, 전기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당진 화력이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한 뒤 배출한 온배수를 버리지 않고 양식에 접목한 시설인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새우 300만 마리를 양식 중으로 연간 125톤의 새우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양식장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양식 전문기업과 성문면 어촌계가 법인을 구성해 조성됐습니다.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이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전망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기획보도 첫 순서로 홍성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홍성군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7차례 치러진 군수선거에서 단 한 번 무소속 당선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전국적인 더불어민주당 돌풍에도 불구하고 홍성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김석환 군수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석환 군수의 연임 제안으로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남방송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백은 전 충남도의원과 정만철 청운대 교수, 조성미 풀무생협 이사장과 조승만 충남도의원, 최선경 전 홍성군 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상근 전 홍성군의회 의장과 이용록 전 홍성군 부군수, 이종화 충남도의원과 최연병 전 홍성군수, 한기권 전 홍성군의회 의장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도전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당내 공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당 공천 자체가 아마 당선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은 똑같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슈를 뭘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포 신도시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내포 신도시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정책주의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기성세대들 특히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내년 선거에서도 홍성 지역 최대 현안은 내포 신도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이 혁신도시에 지정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해졌고 최근엔 서해선 복선전철을 KTX와 연결해 서울로 직결하는 안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홍성군의 수건인 시 전환과 신청사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인물로 군수가 바뀌게 되는 홍성군. 내년 선거에서도 보수 강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진보 진영이 새롭게 집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안군이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태안군 치매 안심센터 오용환 간호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오용환입니다. 네, 태안군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태안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7년도 27.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도엔 3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태안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48,567명 중 치매 유병률 11.2%로 현재 치매 환자는 2,085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치매 환자의 배해 사고는 발생과 함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조치로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생활과 돌봄이 될 수 있는 배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실종 예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매 어르신들의 배회 사고나 실종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태안군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태안군 치매 환자 실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10명에서 15명 내에 배회 실종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치매 의심 환자 또는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배회 대상자가 목격되면 대부분 발견하신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해 주셨고 배회 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배회 감지기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신청하신 분들을 군에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착용자가 실종 발생된 일이 생겨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렸고 보호자 핸드폰으로 확인되는 움직임을 따라 어르신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치매 환자나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배회 감지기 지원 사업과 고유 번호로만 식별된 인식표를 보급해 드렸고 지문 사전 등록을 통해 어르신 실종의 실질적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회 사고가 많은 지역을 토대로 민간 협력 구축 배회 방지 원스톱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치매 안심 거리 조성으로 배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가 즉각 취해질 수 있도록 치매 안심 가맹점 업체를 발굴하고 가맹점은 상황 대처 훈련을 통해 배회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치매 조기 발견이나 치료 그리고 치매 환자 또 그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태안군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발견을 위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지검사와 치매 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치료약과 진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조호물품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안전돌봄을 위해 쉼터 운영과 인지 강화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프로그램,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치매안심센터 오용환 간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촉구를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이 국토교통부에 전달됐습니다. 충남과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협력체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서명운동에는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군협력체는 국토균형 발전과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을 가동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폭염 예상 일수는 최대 22일, 열대야 예상 일수는 최대 28일입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등 폭염 관련 구급 장비를 갖춘 도내 119 구급차 110대를 폭염 구급대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도내 폭염 관련 온열 질환 구급 출동은 77건으로 71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에 소로로 접어드는데요. 신호대기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인데요. 교통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 충격을 온몸으로 받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 공주의 한 터널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측에 진행 중인 자전거를 충격하는 블랙박스 차량.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앞에 가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이기 때문에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을 지나거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터널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일반 차량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의 터널 통행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난 이상 차대 차인 교통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법규에 맞는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신입생 미충원 사태 속에서 충청권 전문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신입생 등록률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을 뿐더러 전국에서 충청권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신입생 등록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반 대학은 4%포인트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포인트 떨어진 84.4%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충청권 전문대의 상황은 더 심각해 올해 전문대 평균 등록률인 84.4%보다 낮은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전문대 학의 시도별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올해 대전은 71.8%로 직전 연도와 비교해 18.3%포인트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13.9%포인트 감소한 82.3%의 충원율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과 충북도 각각 충원율 76.1%, 72.6%로 직전 연도와 비교해 10%포인트대로 등록률 두 자릿수 감소폭을 그렸습니다. 충청권 전문대학들의 미달 사태는 학령 인구 감소가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들도 미달을 겪자 입학 자원이 더 나은 상위대학과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전문대 입학률이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뷰티, 애완, 군사, 조리 계열 등 전문대 위주였던 특성학과가 일반 대학에도 생기면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암울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충청권 일부 대학을 포함시켜 대학 간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각종 정부 재정 지원의 길이 막히면서 대학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문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중장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도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과 임도 관련 등을 투입해 취약지역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특히 6월 말까지 산림 내 배수로 상태와 토사 유출 위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장맛비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지역은 우기 전에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발 황사가 또 들이닥쳤습니다. 외출을 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쓰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네, 외출 후에는 또 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춰주고요.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이름 짓는 게 좋겠어. Sky's not blue anymore. 잿빛 공기 보이지 않던 것